얼굴의 통증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죠.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구가 뻑뻑하고 건조하고 충혈되고 이런 거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체 성인 인구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한 번쯤은 다 겪었다고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되게 많은 질환이기도 하고, 현대사회에서 스크린 볼 일도 많고 스마트폰 볼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생기는 원인은 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맨 처음에 눈에 이제 자극이 쌓이면서 거기에 사이토카인이라는 독성 물질들이 쌓여요. 그럼 그런 것들이 뇌가 이제 눈물 분비를 조절하는 걸 역할을 해주는데, 그 조절하는 기전을 좀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면역 세포들이 나오고 막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점점 안구가 건조한 상태로 가는 게 원인입니다. 자, 이제 눈물이 나오는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 눈 이제 외측 상단 요쪽에 눈물샘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눈물이 나오고요. 그럼 눈물이 적시고 요 안쪽 통로를 통해서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 두 개의 눈물관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럼 요거 눈물 주머니라고 해요. 눈물 주머니에 모였다가 비루관이라는 걸 통해서 코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눈물 막 흘리고 나면 코로도 막 나오죠. 그게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눈에는 눈물로 뭔가 필름이 씌워진 것처럼 층이 있어요. 이제 그 층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맨 처음 제일 안쪽에는 이제 점액층이 있고, 그 밑에는 수분층이 있고, 제일 바깥쪽에는 기름층으로 덮여 있어요. 이 기름층은 이제 이쪽에 마이봄샘이라는 그런 선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 기름이 이렇게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름층이 이제 깎여 나간다 이러면 점점 수분이 증발하면서 안구 건조증이 점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원인들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눈물량이 적어지면서 생기는 건조증으로는 뭐 노화, 남성 호르몬의 저하, 약제로 인한 거, 쇼그렌 증후군, 뭐 쇼그렌이 아닌데도 건성환이 생기는 거, 또는 뭐 눈물샘이 막힌 경우도 있고요. 뭐 교정 수술이나 콘택트 렌즈 착용 뭐 이런 것 때문에 눈물 이제 분비가 적어지기도 하고, 눈물의 질이 저하된 것도 있어요. 눈물이 좀 탁해지고 기름층이 깎여 나가고 이런 종류인데요. 환경콩에 뭐 바람을 자꾸 맞는다든지, 습도가 낮다든지, 눈물막 지방층이 깎여 나간다든지, 안구에 알러지가 있다든지, 뭐 보존제 이런 걸 많이 넣는다든지, 혹은 뭐 콘택트 렌즈 이런 거 착용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안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그 염증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안검염, 안검세균, 뭐 지방 분해 효소 산물이 쌓여서 그런 경우도 있고, 마이봉선에 기능이 장애가 생겨서 기름층이 분비가 잘 안 돼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증상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처음에 아침마다 눈이 뻑뻑해가지고 뜨기가 힘들고, 그리고 눈이 자꾸 피로해지고 시야가 뿌얘지기도 하고요. 백내장은 아니라는데 시야가 계속 뿌얘지고, 그리고 눈물이 자주 나고 바람 맞으면 눈물이 더 줄줄줄 나게 되고요. 눈이 충혈이 잘 되고 밝은 곳에 딱 들어가면은 눈이 부시고 막 눈을 뜨기가 힘든 증상도 있고, 눈에 통증을 느끼고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콘택트 렌즈를 차면은 눈이 너무 아파서 콘택트 렌즈를 못 차고 이런 문제도 같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 착용을 좀 피해줘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이고요. 점점 인구가 늘고 있어요. 스마트폰 영향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스크린도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전에는 없었는데, 만약에 장년층에서 갑자기 이런 건조증이 생겼다 하면은 이 눈물 이제 누관이라고 하는데요. 눈물관으로 들어간 입구가 기름에 의해서 막힌 경우도 있어요. 마치 피지 쌓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얗게 관이 이제 보이게 되고 약간 하얗게 보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면봉을 통해서 이렇게 꾹꾹 짜주면서 한번 좀 짜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확 나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눈에 이제 혈액순환을 자꾸 촉진을 시켜가지고 눈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요.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일단 처음에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위아래로, 그 다음 눈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는 그런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눈꺼풀에도 좀 자극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해 주고요. 눈꼬리로 이렇게 모으면서 이제 운동해 주시고, 이러면서 안구의 움직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운동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압이 있는데,
이제 눈 주변을 눈을 감고 둥글게 마사지를 좀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눈물관이나 눈물샘이 분비가 잘 되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요 눈꼬리 바깥쪽이랑 안쪽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도랑 하수도가 원활히 좀 분비도 잘 되고 처리도 잘 되도록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스팀 타올 같은 거 덮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타올 같은 거 좀 스팀 나도록 이렇게 좀 삶아가지고요. 눈에 이렇게 갖다 대든가 아니면은 손을 막 비벼가지고요. 좀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고 있어도 되겠죠. 안구 건조증이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나한테 불편감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눈을 자꾸 움직여주고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침 치료하고 약침 치료가 되게 잘 들어요. 약침에 홍화랑 녹용 성분이 있는 약침이 있는데 이게 안구 주변에 영양분을 좀 공급해줘서 눈이 침침한 분이라든지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한 분들, 눈이 뻑뻑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놔드리면 굉장히 잘 됐고요. 한 4-5번 치료도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강내 사혈법이 있는데 요거는 안구 쪽에 몰려있는 열을 빼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비도를 찌르게 되는데 요 하비각계를 찔러서 피를 좀 내고 나면은 이쪽으로 눈물이 더 잘 빠져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좀 시원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때그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눈이 충혈되고 아픈 게 너무 심해요. 그럼 염증이 심해졌다는 얘기겠죠. 염증이 심할 때는 요 청관이라는 걸 쓰고요. 요 청관이라는 건 황금, 황백 같은 약재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염증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라앉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소에 관리도 잘 해줘야 될 텐데요. 보통 인공 눈물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 한방에도 나온 인공 눈물이 있어요. 이제 영안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눈을 좀 시원하게 화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인공 눈물 역할을 해가지고는 눈을 좀 깨끗하게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쓰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런 문제가 너무 오래됐다 하면은 열이 많이 몰린 상태일 텐데요. 그런 열들을 원활히 돌려주는 약재들을 쓰면요 훨씬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내 눈이 자꾸 뻑뻑해져요. 그리고 충혈도 잘 되고요. 이전과 다르게 막 바람만 맞으면 눈을 못 뜨겠어요. 이러면 안구 건조증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